7. 사용자 선과 도면 작성. 실무 핵심 가이드 정보 테이블과 면적 검토까지 끝이 났는데요. 시트 관리와 면적 검토 부분은 정보를 활용한 도면 작성에 대한 가이드였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아키 디자인의 또 다른 장점, 템플릿 기반의 효과적인 도면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자 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사용자 선이란 무엇일까요? 직접 한번 활용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외벽 마감 어떻게 그리셨나요? 어떤 형태든 필요 타입을 미리 템플릿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는 원하는 외벽 마감 꺼내서 바로 그립니다. 창을 그리거나 난간을 그리거나 그리고 이런 계단도요. 사용자 선이라면 어떤 형태의 계단도 문제가 없죠. 플랫 옵셋 편집할 필요도 없고요. 참고해야 할 도면을 찾을 필요도 없죠. 자, 이렇게 같은 커튼홀 재료라 할지라도요. 디테일의 정도를 구분해서 등록해 놓으면 개별관이 방금 결정이 되었어도 사용자 선만 있다면 설계자가 생각하는 바를 바로 도면화합니다. 이제 이 똑똑한 사용자 선이 여러분의 많은 수고로움을 덜어드릴 거예요. 건축 도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선으로 작성되거나 아니면 패턴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용자 선이란 이러한 건축물의 구성 요소의 특징을 반영해서 패턴이 되는 한 모듈만 사용자 선으로 정의해 주시면요. 패턴 선의 형태로 그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 선만 있다면 건축물의 대부분의 것을 정의하고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사용자선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선은 워크3 도면 요소 탭, 프로젝트 도면 요소 혹은 윈도우 도면 요소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미리 저는 마이다스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도면 요소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직접 필요하신 것을 만드셔도 되고요. 마이다스 템플릿을 제공하니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사용자선을 실행하는 방법은 원하는 사용자선을 선택하고 화면에 끌어다 놓는 것입니다. 콘크리트와 마감을 한 번에 그리고 싶다면 이번에 이 타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랍. 간단하죠? 다음은 실무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시라고 세부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플러스 마감 한 번 더 실행하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플러스 마감의 경우 명령행에 보시면 폭이 2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 옵션에서 두께, 즉 폭이나 길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00에서 15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모듈 폭 변경을 선택합니다. 150을 입력하고요. 그려보면 같은 사용자선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두께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두께별로 만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듈 길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천정틀로 한번 해볼게요. 천정틀을 선택하고 화면에 끌어다 놓습니다. 자, 명령행에 보시면 현재 모듈 길이가 90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려봅니다. 자, 이 900 간격의 천정 틀을 이번에는 1200 간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한 번 더 선택해서 화면에 끌어다 놓고요. 모듈 길이 변경을 선택합니다. 자, 모듈 길이 값을 1200으로 바꿔 입력해 볼게요. 간격이 변경되었죠?
이외에도 창호의 경우 패턴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 스트레치해서 사용하실 텐데요. 그것도 세부 옵션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창을 선택하고 화면에다 끌어다 놓습니다. 모듈 길이 변경을 선택하고요. 패턴의 형태가 아니라 단일로 그릴 것이니까 단일 모듈을 선택합니다. 공간의 크기에 맞춰 그리거나 원하는 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창호 또한 사용자 선으로 손쉽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선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연속선과 패턴입니다. 사용자 선을 정의할 때 기준선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콘크리트 벽과 같이 기준선과 같은 범위에 있고 또 기준선과 평행한 선의 형태일 경우 연속선 객체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처럼 기준선과 평행하지만 같은 범위에 있지 않거나 아래의 그림처럼 기준선과 같은 범위에 있지만 평행하지 않다면 모두 패턴 객체로 인식합니다. 패턴 객체는 연속선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패턴 객체에 해당합니다. 그럼 먼저 연속 객체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선을 정의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1. 사용자 선 정의 명령을 입력하고요. 2. 객체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기준선을 지정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의하고 싶은 객체를 선택해주면 끝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사용자 선 정의를 실행합니다. 악기 디자인 툴바에 단축 아이콘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명령행에 단축 명령 입력하셔도 되죠. 단축 명령 DUL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선 정의 창이 생성되는데요. 먼저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는 콘크리트 플러스 마감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준선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벽체의 중앙을 기준선으로 잡겠습니다. 다음 정의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하겠습니다. 객체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정의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기준선은 제외하도록 할게요. 엔터를 입력하면 정의하는 창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미리 보기 창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클릭하면 사용자 선 정의가 모두 끝이 납니다. 제대로 정의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워크트리 도면 요소 탭, 윈도우 도면 요소, 사용자 선을 선택합니다. 제일 아래에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선택하고 화면에 끌어다 그려봅니다. 기준선과 동일한 길이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이렇게 원하는 형태를 그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정의가 잘 되었나요? 다음은 패턴 객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의하는 순서는 동일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경량철골 천정 툴인데요. 천정제와 천정 시스템을 한꺼번에 사용자 선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단축 명령은 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단축 아이콘 선택을 해볼게요. 이름을 입력합니다. 엠바 천정 툴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다음 기준선을 지정합니다. 아무래도 천정고를 잡아야 되니까 마감재의 아랫면을 기준선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객체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마감재 선을 끊어 그리지는 않으니까 연속선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기준선과 같은 방향을 갖는 캐링 찬넬은 연속선으로 그려지겠네요. 반면 행거볼트나 엠바나 클립은 패턴 객체가 되겠죠? 확인을 선택합니다. 천정틀 사용자 선도 완성이 되었네요. 제대로 정의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크트리에서 방금 정의한 천정틀을 꺼내 그려봅니다.
행거볼트는 패턴으로, 마감재 선은 연속선으로 그려졌네요. 사용자 선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것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응용에서 바닥, 벽, 천장을 한 번에 그리는 사용자 선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선택하고 화면에 끌어다 놓습니다. 단일 모듈로 할 거니까 명령행에 모듈 길이 변경, L 입력, 단일 모듈, S 입력. 화장실 등 바닥, 벽, 천장을 함께 쓰는 타입이 있다라면 이렇게 한 번에 정의할 수도 있으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자 선을 응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